네, YTN의 다른 방송에선 볼 수 없는 프로그램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타르 도하 현지에서 월드컵 소식을 전한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못다 전한 취재 비하인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한 카타르 월드컵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12년 만에 기적 같은 16강 진출로 잊지 못할 월드컵이 됐는데요. 뜨거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열기는 어땠을까요? 현장에서 못다한 이야기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마 우리 국민이라면 이번 경기가 더 드라마틱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허 기자께서는 이제 현장에 계셨으니까 좀 더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스포츠 기자 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월드컵 현장 취재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직접 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투혼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TV로 경기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응원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거든요. 화면에도 많이 비추기도 했고 실제로 거기 분위기는 어땠나요? 카타르가 우리나라 교민이 2,00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민이 많은 나라가 아니죠. 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 우리나라 일반 응원단이 카타르로 건너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 비자 같은 거를 받아야 되고 티켓이 있어야 호텔 예약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개의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원정 응원단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당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밖에 우리나라 응원단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4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그 운동장에서 2,000명, 3,000명의 우리나라 응원단이 응원 소리는 거의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쉴 새 없이 외쳤고 저 응원 열기만큼은 붉은 악마의 열기가 가장 뜨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3번의 조별리그 그리고 16강전까지 4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허 기자가 직접 꼽아주시는 하이라이트 명장면은요? 뭐 모든 축구 팬들이 동의하시겠지만 포르투갈과의 H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이 터진 그 순간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TV로 보면서 사실 마음 졸이면서 많이 경기를 보긴 했어요. 네. 현장에서 가장 마음을 졸였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기억나시겠지만 포르투갈전 2대1 승리가 확정되고 나서 우리 선수들이 한 10분 정도 경기장 중앙에서 둥글게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지켜봤거든요. 맞아요. 그게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를 계속 지켜보는데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나라가 1승 1무 1패를 기록했음에도 조별리그선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때 우루과이가 대단한 맹공을 펼쳤습니다. 한 골이 더 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숨도 못 쉬고 그 경기를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던 그 순간, 그리고 선수들이 모여 있었던 그 순간을 듣고 싶습니다. 가나 골키퍼가 굉장히 잘 선방을 해줬잖아요. 네. 실제로 16강 진출이 확정됐을 때 뭐 현장 분위기는 정말 엄청났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거의 모든 한국 관중들이 눈물을 흘렸고 선수들이 슬라이딩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네. 그게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4강 진출 확정하고 나서 한 거거든요. 네. 그때 감동이 다시 몰려오면서 굉장히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현장 취재하시면서 많은 선수들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네. 그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있을까요? 제가 스포츠 기자 생활을 길게 했고 수많은 선수들의 수많은 인터뷰를 현장에서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한마디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저는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우루과이전을 3주 앞두고 얼굴뼈가 4군데가 골절이 됐어요. 네. 굉장한 중상이었죠. 수술 일정도 앞당겨서 하루 먼저 수술을 받았고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제작해서 카타르로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기를 뛸 수 있을지 모두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다음날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를 차고 훈련을 소화를 했어요. 대단한 의지를 보여줬고 그 훈련을 마친 직후에 기자회견장에 들어와서 한 얘기가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본인은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대표팀을 움직이게 한 촛불 같은 한마디가 아니었나. 그게 우리 선수들의 투혼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그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현지에서 좀 궁금한 게 손흥민 선수의 그 국제적인 위상은 어느 정도였나요?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 부친인 손흥정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흥민이 월드클래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제가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월드컵에서 느껴본 바로는 손흥민 선수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 카타르에 많이 모이는데요. 서로들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라고 이제 다들 물어볼 때 나는 코리아에서 왔다 하면 바로 첫 마디는 어느 팬이건 소니 정말 대단하다. 소니 잘하는 선수다. 이런 엄지척 해주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열린 카타르 도하 시내에 저희의 눈길을 끌었던 게 네. 32개국을 대표하는 선수 한 명씩을 뽑아서 대형 사진 걸개를 걸어놨어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사진 걸개가 걸린 그 건물이 우리나라 취재진이나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굉장히 명소처럼 성지처럼 돼서 그 앞에서는 해외 팬들도 대단히 기념 촬영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네.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굉장히 이변이 좀 많은 그런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 좀 기억나는 경기가 있으실까요? 일본이 2조의 조편성이 됐을 때 32개국 중에 가장 운이 나쁜 조편성이다. 최악의 조편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일, 스페인과 죽음의 조에 들었다고 했는데 독일과 스페인을 일본이 둘 다 이겼어요. 네. 둘 다 2대1로 이겼는데 저는 이제 축구 기자로서 많은 의미가 있는 역전승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이상 유럽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 축구를 많이 접해본 선수들이고 유럽이나 남미의 선진 축구와 대적했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일본이 부럽다라는 그런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국제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국제 무대라기보다는 유럽 무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축구의 요즘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와 라이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A 대표팀과 A 대표팀이 붙으면 항상 팽팽한 경기를 하지만 일본의 축구 수준은 우리나라 A 대표팀 같은 팀을 10팀은 만들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정도로 유럽 무대, 선진 축구를 접하고 있는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더 많이 유럽 무대로 진출해서 선진 축구를 익힌다면 4년 뒤 월드컵의 전망이 더욱더 밝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돼지고기 못 먹는 나라 그리고 금주 등 좀 유례없는 월드컵이었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축구 볼 때 항상 필요한 게 뭘까요? 맥주와 치킨이잖아요. 네. 치맥을 즐길 수 없는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팬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외 팬들은 더 하죠. 뭐 프리미어리그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장에서 맥주를 마시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모습들이었는데 단 한 군데 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맥주를 저녁 7시부터 팔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전 세계에서 온 축구 팬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정말 축제의 한마당이었고 월드컵의 열기를 더욱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팬 페스티벌 장이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로 이제 4년 뒤 월드컵이 더 기대되는데요. 스포츠부 기자가 말하는 다음 월드컵을 기대해봐도 좋은 이유는 뭘까요?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올해 92년생이니까 30살이었는데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에는 34살이죠. 충분히 자기 기량을 여전히 발휘할 수 있는 나이이고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미드필더 황인범 그리고 수비수 김민재 선수는 96년생. 아직까지도 26살로 굉장히 젊습니다. 네. 그리고 일약 국민 스타가 된 조규성 선수는 25살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4년 뒤에는 29살, 30살이 되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 가장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나이가 됩니다. 우리의 모두 국민 동생 이강인 선수는 아직 21살이기 때문에 네. 월드컵 아직 3번, 4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팀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주신 우리 젊은 선수들이 4년 뒤에는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허재원 기자도 앞으로 스포츠 축제 소식 더 많이 전해주시길 기대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